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 SB의 나석권입니다.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그늘 속에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나른한 오후를 깨울 수 있는 시원한 ESG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박혜수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최근 코스메틱 제품을 구매하면 안에 종이 완충제가 들어있거나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 분리수거하기도 좋아서 착한 소비를 했다는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가끔은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연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포장 위에 불필요한 종이 포장을 추가하는 과대 포장으로 일종의 그린워싱을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소비자들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종이 포장이 덧대어진 과대 포장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제조 비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원과 환경 측면으로 봤을 때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이기도 하죠. 이처럼 종이로 과대 포장된 제품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플라스틱 포장에 미니멀 포장이라는 라벨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플라스틱이 무조건 환경에 나쁜 것이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단, 미니멀 포장 스티커는 실제로 가장 최소한의 포장을 사용했을 때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 가능한 재료로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과대 포장 판매의 대상이 되고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착한 소비가 무엇인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김현정입니다. 흔히 식물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양 역시도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온난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잠재력을 보고 많은 기업은 광범위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 농업을 장려하고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 농업은 토양의 영양분과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2004년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토양은 전 세계 화석연료 배출량의 15%까지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유엔은 가공, 포장부터 가정에서의 요리까지 모두 포함한 식품과 농업 가치 사슬에서 2020년 배출된 온실가스의 31%나 배출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식품 회사들이 농부들과 협력해서 재생 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슬레의 경우 60만 명이 넘는 농부들로부터 토양을 지원받아 얼마나 많은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도 하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거나 기름 야자나무 밑에서 코코아를 기르는 등의 재생 농업을 하는 농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죠. 하겐다즈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제네럴 밀스 잉크의 경우에는 작년에 리그로 어그리컬처 잉크와 파트너십을 확대해 위성사진을 통해 배출된 탄소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추정해보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농업 분야의 스타트업인 로안바이오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뿐 아니라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미생물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활동들이 ESG 경영 활동을 통해 기존 비즈니스의 효과도 올리면서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갈수록 사라져가는 농업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오유림입니다. ESG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금 등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조금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기업에게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녹색혁명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무역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미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내 청정 에너지 기업들에게 3,690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워싱턴이 유럽 기업을 차별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세계 무역 규칙에 위반된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이에 대응해서 유럽 또한 엄격한 규칙을 완화하고 자체적으로 녹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양 정부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이득이 되는 곳으로 사업을 옮겨가는 보조금 쇼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죠. 한편 피어슨 인스티튜트의 차드 브라운은 양 정부의 보조금이 산업을 왜곡시켜 잠재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될 우려가 있지만 이는 석유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청정에너지 혁신과 미국에 대한 투자가 청정에너지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럽과 다른 국가들에게도 결국 이득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죠. 긍정과 부정, 어느 쪽으로도 될 수 있는 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환경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과도하게 생산하는 것은 자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지만 정책 결정을 통해 생각지 못한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은 우리 인생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인생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꾸준히 노력하고 움직인다면 2050 넷제로 달성은 물론 나아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